첫날부터 들이치니까 재미없죠. 뭘 알아야 농담을 하지.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을 때우고 딴짓을 하고 뭘 하려 해도 아까처럼 원맨쇼밖에 더 되냐? 그래서 그냥 수업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지 미리 좀 얘기해드리는 게 편하겠죠? 오늘 아마 숙제가 진짜 조금 나갈 거예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그 비원 교재로 따졌을 때 12번까지밖에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요구사항이냐면 그러니까 그 노트와 관련해서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개념 노트를 좀 작성을 해주세요. 수업 때가 아니라 수업 때 바로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좀 뭔 내용인지 이해도 못하고 받아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연습장에다가 먼저 적고 그 연습장에 적은 내용에다가 플러스 교재 내용까지 합쳐서 그 개념 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삼각비라는 교재 그 단원을 만들어주세요. 뭐 힌트는 일단 내가 지금 요게 이제 핵심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살을 붙이던 뭘 하든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주세요. 언제? 집에 가자마자 바로요. 반드시 매일매일. 그거는 꼭 반드시 진행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행평가가 있고 아무리 다른 학교 학원 공부가 바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꼭 집에 가자마자 꼭 반드시 먼저 해주세요. 이유는 인간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부와 관련돼서? 네, 그거. 배우자마자 배우는 순간부터 쭉 떨어져서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이 구간이 보통 24시간이고요. 이 구간이 보통 48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미루어서 학원 오기 직전에 숙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요 수준 정도 되는 거고, 얼마를 날려먹은 60%에서 50%에서 60%는 이미 머릿속에서 다 지워놓고 그리고 자체 하드모드를 하시는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고인물 플레이. 니네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게임을 안 하는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소울류 게임이라고 하면 대충 아는 사람이 있나? 다크 소울이라던가 아니면 모르나? 미안하다. 어쨌든 엄청 난이도 높은 그런 것들을 막 옷 벗고 오히려 난이도 높여가지고 막 맨몸으로 막 보스 잡고 막 이런 거. 그런 도전 정신으로 해서 막 자체적으로 페널티 달고 하는 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정말 좀 친해진 애들한테 맨날 숙제를 그러니까 미루다가 나중에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하는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니네가 정말 진정 그러니까 공부 좋아하는 변태들이다. 여러분, 공부가 취미인 사람. 공부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 막 스트레스가 풀려. 난 태어나서 그런 변태를 2번 봤어요. 그 중에 한 변태는, 내 친구였는데. 친구는 아니고요. 여자였는데요. 네, 중앙대 의대 갔어요.
뭐냐면 친구들하고 놀고 오면은 너무 지치고 기운이 빠지고 에너지가 떨어진대. 아이구나. 아이인가 봐. 그럼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푼대. 과학 공부를 한대. 근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당시에 수학 공부를 한대, 과학 공부를 한대라고 하는 게 그 대학 미분, 적분,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그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학 하는, 뭐 일반 화학, 뭐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공부를 한대. 재밌대. 그거 하면 스트레스 풀린대. 네. 난 그런 변태를 한 명 거기서 봤고요. 또 한 명은, 얘는 좀 되게 이렇게 결과는 안 나오는 케이스인데, 하나는 누구였냐면, 그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초중등 학원에서 딱 한 번 고삐를 풀고 진도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한 명 때문에. 얘기를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수학이 너무 재밌대. 그냥 들으면 다 알겠대. 그러더니 그거를 집에서 더 공부해갖고, 선생님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막 이런 얘기를 해. 변태라고 하면 그렇지. 아니야, 그냥 걔는 변태가 맞는 것 같아. 어쨌든 그 변태랑 같이 둘이서 수업하면, 그 두 명 있는 반이었는데, 한 명은 끌려오고, 억지로 얘 때문에, 얘가 막 고삐 풀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걸 나도 좋다고 같이 받아쳐가지고, 1년 만에 교재를 한 8건인가? 내신 대비 하는 거 빼고, 한 8건인가를 끝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통수학으로 시작했던 반인데, 끝나니까 막 미적분, 1년 만에 이 미적분 끝나있고 막 그 짓거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거의 끝물쯤에 안 좋은 물이 들어가지고 공부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게임이라고 하는 좋은 길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게임이라는 좋은 길로 빠져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여태까지 학원들을 한 게 몇 년이고 내가 공부를 한 게 몇 년이면 결국에는 나는 그렇다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공부 좋아하는 변태는 2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야? 공부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그냥 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해서 안 되니까 목표를 잡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난 그건 진짜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목표의식도 없는데 공부를 해. 근데 남들만큼 해. 아니 남들보다 잘해. 실제로 제가 옆에 있는 애 중에서 연대 간 애 중에서 야 넌 꿈이 뭐야? 없는데? 뭐 하고 싶어? 없어. 그럼 공부 왜 해? 그냥 시키니까. 넌 뭐 하고 살 거야? 되는 대로 살겠지. 그리고 진짜 정말 지금 되는 대로 삼성에서 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나 그건 진짜 정말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해.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목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보거든. 그럼 나는 공부의 목적이 뭐였냐면 나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그냥 근본적인 질문. 왜? 그냥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 하나를 내용을 들어. 그럼 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밤을 새서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진짜 문제를 뭐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보고 그 개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뭔데 그래서 개념 다시 들어가고 이건 어떻게 쓰는 건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이랑 달라져. 선생님이 내 풀이를 보고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너 진짜 왜 이따위로 푸냐? 너 진짜 정말 특이하다. 근데 나는 공부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손을 놨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손을 놓기 전까지 나는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틀릴 때가 한 문제였거든요. 모의고사에서. 그게 나는 내 언어로 바꾸는 그거가 내 강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과정이 아무리 길더라도 문제 푸는 건 되게 짧아요. 그 다음에 오답을 고쳐야 되잖아. 그럼 오답도 별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결국엔 최종적으로 내가 투자해야 하는 시간 대비로 따졌을 때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이랑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랑 따지면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나는 학원에서 우리 때는 보통 종합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학원에 제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6시에 가서 11시 반인가 12시에 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이 되면은 6시에 가서 1시 반에 와요. 집에. 그때까지 수업하고 자습하고. 그러면 앞에 수업을 하고 뒤에 자습 시간이 있으면 난 그 자습 시간에 앞에 있는 숙제를 다 끝내고 집에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등교 시간도 달랐어요. 너네 등교 시간 언제니? 8시 50분까지니? 우리는 중학교 기준으로 8시 20분이었을 거야. 그리고 8시 40분부터 수업을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 그러면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7시 50분인가까지 등교고 8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옛날 사람이잖아요. 네, 그 놀토가 있었어요. 놀토가 뭔 말이게? 노는 토요일이라고 해서 그 격주로 수업을 해요. 그럼 그 주 6일 하고 격주로 5일 수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니네처럼 7교시가 이틀 3일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어요. 주 7일은. 그러니까 7교시는. 나머지는 다 6교시 하고 끝나는 거야. 거기에다가 니네보다 30분 일찍 시작해. 그럼 몇 시에 끝나? 2시 반이면 끝나. 그리고 6시까지 자유시간이야. 뭐해? PC방 가요. 월화수목금 PC방에 가요. 너 숙제 다 했어? 아, 다 했어. 난 진짜 다 했어. 다 하고 놀아. 근데 애들은 PC방에서 게임 하다 말고 그 물어봐. 야, 숙제 다 했어? 아, 몰라. 째지 뭐. 안 한 거야. 그럼 나중에 막, 야, 오늘은 PC방 안 가냐? 아, 좆됐어.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막 이래. 근데 나는 시험 기간에도 한결같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PC방에 갔단 말이죠. 근데 그럼 선생님 결과는요? 저 잘난 척을 하자면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험을 봤어요. 총 12번의 시험. 니네가 시험 과목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맨날 찍어 누르는 말 중에 하나가요. 우리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역사가 이제 국사예요. 우리는 세계사를 안 배웠어요. 국사, 도덕, 기술, 가정. 기술하고 가정하고 다른 과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몇 과목이죠? 13과목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10과목, 적게 보면 8과목, 9과목. 기말고사 12과목, 많이 보면 13과목. 은미체도 시험을 봐요? 네. 다음 중 구르기에 대한 걸로 옳은 바른 것은 이딴 걸로 채용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배구에서 토스를 할 때 자세에 대해서 맞은 이런 것도 막 시험에 나와요. 저 중학교 3년 내내 총 12번의 시험 봐서요. 틀린 문제가 20문제가 안 넘어요. 다 합쳐서, 전 과목 다 합쳐서 틀린 문제가 20문제가 안 넘어요. 그럼 선생님 전교 1등 했나요? 아니요. 평균은 나락이었어요. 수행평가를 하도 안 챙겨가지고. 그 수행평가를 하도 개판을 쳐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럼 선생님이 머리가 좋은 거 아닌가요? 없진 않겠지. 근데 그게 머리빨로 뭔가 다 잘 됐을까? 라고 하면 난 절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예요? 효율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니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니네가 만약에 이 망각곡선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망각곡선을 한번 생각했을 때 니네가 미루고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해. 그러면은 졸라 많이 틀려. 그럼 그 틀린 거를 어떻게 해? 다음번에 얹어서 공부를 더 해. 시간이 늘어나. 그럼 어떻게 해? 또 그걸 또 치워. 허덕. 그럼 결국에는 요 한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1시간이 걸린다 치면 미뤘을 때 걸리는 시간은 최소 3시간이 걸려요. 오답 고치는 것까지 합치면. 그럼 난 반대로 그 1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를 고민해서 막 50분, 40분, 혹은 아니면 1시간 요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럼 니네들이 다른 사람들이 미루다가 3시간, 막 2시간, 3시간 공부한 그럼 시간이 비잖아요. 1시간, 2시간이. 그럼 난 이때 뭐 하는 거야? PC방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기억도 누가 더 오래 남아요? 내가요. 왜? 난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었다니까. 근데 니네는
개념 따로, 만약에 자꾸 니네라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일반적으로. 너네는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너네는 다 이제 개념 공부 잘 할 거고, 그 개념이랑 해서 문제 연관은 잘 지을 거고, 다 잘 할 거잖아요. 그죠? 아직 처음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개념 외우라고 하면 개념 진짜 잘 외워와. 아, 물론 개념까지 안 외우는 서블놈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개념을 외워와. 그리고 문제를 풀어와. 그래서 물어. 맞은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 이거 어떻게 풀었어? 선생님이 그렇게 풀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개념 중에서 뭘 썼어? 개념을 썼어요? 진짜 신기해요. 이걸 모르는데 풀어요. 얘는 얘대로 안다? 얘는 얘대로 푼다?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내가 진짜 실제로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요. 제가 저번 주에 내가 월수금반 애들이 이제 엘리트 중학교 2학년 애들이거든요. 너네 그 평행선 문제 중에서 이거 뭐 얘기하면 이제 하도 옛날 얘기, 뭐 한참 된 얘기라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지만 평행선 문제 중에 요런 게 있어요. 요 길이가 8이래. 그리고 여기지. 요렇게 했을 때 뭐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아서 요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지. 이 길이가 얼마야? 4래. 4래. 오, 야, 그래, 4가 맞아. 왜? 라고 했더니 얘랑 얘랑이 1대1이니까 여기랑 여기는 1대2래. 이해한 사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맞아? 맞대. 자기는 전에 그렇게 풀었대. 이거 원래 방법은 뭐죠? 8이니까 1대2라서 여기가 4인데 얘랑 얘랑 서로 길이가 합동이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거든요. 원리를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결과만 알아요. 1대2래요. 1대2래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긴 옆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것 또한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거 배울 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 새로운 걸 계속 배울 테니까 좀 많이 헷갈리겠죠. 하지만 기본 과정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응용이나 심화를 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바쁘거든요. 양도 많고요.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과정을 배울 때 지금처럼 숙제가 들 나간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이거 개념, 얘는 그래서 무슨 개념을 썼지? 얘는 그래서 무슨 개념을 썼지?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끌어들이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부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걸 안 하면 뭐 해야 돼요? 개념 공부하는데 30분, 문제 푸는 거 익숙해지는데 1시간, 그 다음에 오답 고치는데 1시간, 토탈 2시간 반이 걸리죠. 근데 하지만 그거를 해 버릇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뭐 개념 정리하는데 30분, 그럼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데 1시간, 그리고 오답 끝. 없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거고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해라? 네, 개념 노트 작성해라. 어디서부터 자꾸 위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아,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문제야. 자, 연습장하고 교재를 이용해서 개념 노트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최소한 이거부터 하나부터 합시다. 지금 다른 반 아이들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뭘 시켰냐면 오답 노트까지 시켰는데요. 너네는 아직 오답 노트 안 시킬 테니까 일단 이거부터 적응해서 개념 노트 쓰는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세요. 최소한 2권은. 노트 2권은 추가적으로 항상 들고 다니십시오. 그 다음에 그 연습장이나 교재나 둘 다 웬만하면 줄 있는 걸로 사주세요. 줄 없는 이런 연습장에다가 쓰는 거, 이런 거에다가 쓰는 거 연습 안 돼 있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삼각비, 그 다음에 원의 성질, 통계 부분은 그 오답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부터 중요하니까 얘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핵심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
이제 저기 1-2번 한번 아까 봤던 그 문제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제 1-2번이요. 예제 1-2번 한번 확인해 보면이 지금 저 삼각형 ADE라는 삼각형에서 삼각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옮겨줘야 돼요? 저기 어디로 바꿔줘요? B로 옮겨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B로 옮깁니다. 여기가 X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요 길이가 루트 3, 요 길이가 1. 그러면 남은 길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 2.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3은 4. 그치? 해서 저기 sin x 곱하기 탄젠트 x를 구하랍니다. sin x 곱하기 탄젠트 x. sin x는 얼마? 2분의 루트 3 좋아요. 그 다음 곱하기 탄젠트 x는 얼마? 루트 3 좋습니다. 해서 답은 얼마? 2분의 3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잠시 뒤에 풀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뭐 내가 떠들어서 부족하면 숙제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특수각 삼각비를 보려 합니다.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직각삼각형들에서 나오는 길이의 비가 어떤 건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럼 제일 흔하게 나오는 직각삼각형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두 번째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첫 번째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여기서 쓸게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정삼각형이 한 각의 크기가 60도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되죠. 그러면 요거 지우기 전에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 변의 길이를 1이라고 놓는다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럼 남은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369 삼각형이라고 편의상 내 맘대로 부를게요. 369 직각삼각형은 이제 1대 이건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1대 2대 루트 3 이런 식으로 1대 루트 3대 2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방금 전에 내가 말한 원리상으로는 1대 2대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보통 직각삼각형을 얘기할 때 피타고라스의 수 같은 경우도 작은 것부터 큰 수로 점점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1대 루트 3대 2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편의상으로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려준 게 아니라 길이 B부터 알려줬습니다. 길이 B부터 외우고 갑시다. 자, 삼각형 3개 그려볼게요. 그럼, 3개. 첫 번째는, 요쯤인가요? 요렇게인가요? 30도. 그 다음, 여기 있는 애를 60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아까 내가 뭐 한다 그랬죠? 정사각형에서 반으로 쪼개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을 뭐라고 부르나요? 특별히 직각이면서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라고 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뭐가 있었죠? 내각의 크기는 몇 도? 45도. 라고 할 때 지금 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1대 1. 남은 거 몇? 자꾸 루트를 좀 씌우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1대 1대 루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하나 그려줄게요. 요렇게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45도짜리. 자, 왜 내가 일부러 야 선생님 이거랑 같은 삼각형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세 개를 썼어요? 쟤 때문에요. 어떻게 본 거예요? 기준각 왼쪽 아래로 쳐 박았어요. 뭐 하라고? 그림 그려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조금이라도 구하기 쉽게 보라고. 그러면 이제 기준각이 30도일 때, 기준각이 60도일 때, 미쳤나봐. 45도일 때, 기준각이 60도일 때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보자고요. 사인 A는 사인 30도는 여기가 뭐라고? 1대 루트 3대 2라고요. 여기는 1대 1대 루트 2고요. 1대 루트 3대 2예요. 자, 사인 A는 맞아요. 네, 제가 2을 봤어요. 네, 확인했어요. 고마워요. 자, 2분의 1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거를 유리화까지 한번 해볼까? 유리화하기 싫어? 그럼 그냥 쓸까? 아니, 이거 좀 유리화 한 번만 하자. 2분의 루트 2. 그럼 얘는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자, 코사인 A는요?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한 번만 유리화하자고. 자, 2분의 루트 2. 자, 그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자,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 남았다. 탄젠트 A는 그럼 몇 분의 몇? 유리화하지 마, 얘는. 그래. 왜 유리화하지 말라고 했냐면 다음을 보면 돼. 탄젠트 45도는 다음 탄젠트 60도는 네, 얘 때문에요. 얘랑 딱 보기에 뒤집혀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얘는 유리화 안 하는 게 좀 더 편해 보여요. 그게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기 밑에 친절하게 몇 페이지 내용이냐면요. 12페이지 내용 렉처 한번 보시면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뭐를? 기울기는 탄젠트 어쩌고다. 그죠? 보이시죠? 기울기는 탄젠트 어쩌고다. 왜? 이 얘기한 거야, 그치? 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지금 나올 내용이 아니긴 한데 그 밑에서 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봐봐. 이게 어떤 게 맞는 표현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사인 30도를 제곱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인 30도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 이게 정상적으로 얘를 제곱한 거구나 라는 걸로 체크할 수 있어? 아니면 30의 제곱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억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인에다가 제곱을 붙여요. 그리고 나서 각도 표시만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사인 30도를 제곱한 값이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삼각비는 제곱을 하거나 거듭 제곱을 할 때 어디다가 쓴다? 저 기호 위에 쓴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눈 상태를 보면요. 내가 여기서 한 2가지를 더 알려주면 사실 계산은 쉬워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가지가요. 어디서 나오는 내용? 삼각 함수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상태를 봤을 때 진짜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C단계 할 때 제가 심화 과정 하면서 이걸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럼 뭐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몸이 약하면 머리가 고생한다고. 여러분들은 튼튼한 몸이 있잖아요. 쓰시고 외우시면 되죠. 머리가 덜 고생하고 그냥 통째로 다 외우세요, 그러면. 원래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규칙이 있어요. 외우는 규칙이 있어요. 필요해요? 뒤에 것까지 하고 할게요, 그러면. 특수관계 삼각비 말고요. 지금 저기 이그젠플이랑 저기 있는 예제는 잠깐 건너뛰고 삼각비를 옆에서 한번 다시 보고 시작할게요.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다. 뭘 볼 거냐면요. 이제 각을 아까 이제 뭐 할 수 있었어?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는 특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러면 사인 31도 도 찾을 수 있을까? 있겠지. 그럼 그걸 가지고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있겠지. 그걸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어떤 식이냐면 일사분면에 걸쳐져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 애의 일사분면에 대한 값만 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요 길이 5라는 원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준다면 이거는 요 기호를 좀 사용할게요. 골뱅이 모양은 혹시 뭔지 아세요? 영어에서 뭐라고 읽는지 영어 발음 기호상으로 땡스라고 할 때 그 th 발음을 보통 그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th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걔 뭐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해요? 떼요. 땡스예요? 땡스큐예요? 뭐예요? 나보다 혀가 말랑말랑하게 잘 굴러다니실 거 아니에요?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이거 웨이브 주실 수 있는 분들. 저는 혀가 뻣뻣해갖고 한국어도 힘들거든요? 뭐라 해요? 어쨌든 그 모식이 있죠? 그거. 세타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중간 발음 어딘가에 세타라고 해요. 네, 그 중간 발음 어딘가에 세타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얘가 이 세타를 왜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너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각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다 세타를 써요. 근데 여기는 아마 x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각을 표시할 때 x 또는 알파라고 나와 있을 텐데 전 그냥 세타라고 쓸게요. 요 세타라고 쓸게요. 자, 여기에 그러면은 요 길이를 b라고 할 때 사인 세타가 얼마야? 사인 세타라는 건 뭐분의 뭐지? 5a분의 ab지. 맞지? 근데 5a의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내가 얼마라고 잡고 시작했지? 1이라고 잡고 시작했지. 그럼 이거 ab랑 똑같아. 맞아? 5의 길이가 1이라면 1분의 ab. 즉 사인 세타의 값은 ab의 길이와 같아. 맞아?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때? 똑같이 뭐분의 뭐야? 5a분의 이번엔 5b죠. 그럼 얘는 그냥 5b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탄젠트, 자, 이 기운을 몰아서 탄젠트 세타를 하려고 했더니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야? 5b분의 ab요. 자, 그럼 5b가 1인가?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금 여태까지 흐름상 분모가 얼마였어? 1. 그러면 흐름상 분모를 얼마로 만들어주면 될까? 1. 즉 밑변의 길이를 얼마로 하는? 1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연장해서 하나 그려보자고. 여기서 똑 떨어지게 돼 있는 이 놈이 1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를 AB면 여기를 CD라고 할게. 그러면 결국에 얘는 폭이 얘 건너뛰어. 뭐분의 뭐? 5D분의 CD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얘는 그럼 뭐예요? CD의 길이가 탄젠트 세타예요. 납득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빗변의 길이를 1로 잡았을 때 AB의 길이와 여기 OB의 길이를 1을 넘어갈 수 있니?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에서 빗변보다 길어질 수 있어? 밑변과 높이가? 없죠. 그죠? 그럼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사인 값이 아무리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1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없죠. 그죠? 탄젠트는 어때? 밑변을 압도적으로 줄이고 높이가 쫙 길어지는 직각삼각형 만들어도 돼, 안 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탄젠트라는 값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값에 리미트,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한대까지도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OB의 길이와 AB의 길이를 각각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저 세타라고 하는 특수각의 크기를 계속 줄여봐. 잠깐 삼각형을 잠깐 떠나서 요 길이만 봐봐봐. 요 길이만 보는 거야, 오케이? 요 길이만 봤을 때 세타를 계속 줄여. 여기 계속 줄여. 그럼 어디로 도착하게 돼? 무슨 점? D점에 닿죠. 그럼 D점에 닿았을 때 여기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 있어, 없어? 없어요. A점과 B점이 같아지잖아. 그죠? 그러면 뭐라고? 사인 특수각 여기가 몇 도일 때? 0도일 때 높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다? 0이다. 확인돼? 가능해?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코사인도 한번 볼래? 여기 요 길이 OB의 길이든 그럼 각이 점점 줄어들수록 길이가 여기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 길어지지. 어디까지 길어져? 1. 그죠? 여기 딱 닿았다고 생각해봐. 여기 이렇게 삼각형에서 떠나자니까? 잠깐 삼각형을 내려놓자니까? 그럼 요 점에 위치해 있으면 OB의 길이는 1이죠. 딱 1에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그러면은 탄젠트 0도는 그럼 얼마일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1이요. 높이가 얼만데? 0이요. 1분의 0이니까 얼마예요? 0이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자, 그럼 그럼 90도 한번 확인해 볼까? 이번엔 각을 이제 세울 거야. A점의 위치를 점점 올려. 그러면 요렇게 계속 점점 할수록 뭐가 커져? 높이가 커지죠. AB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리고 뭐가 작아져? OB의 길이가 짧아지죠. 밑변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죠? 사인 A 얼마? 사인 90도 얼마? 1이요. 1까지 올라갈 거야. 그럼 코사인 90도는 얼마 할까? 0. 없어질 거야. 자,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밑변분의 높이. 즉, 몇 분의 몇? 0분의 1. 그딴 거 있어, 없어? 없어. 하나 더 확장해서 알려줄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밑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직선하고 만나는 선을 찾는 거 아니야? 옆에다가 작게 그려볼게. 여기다가 어떠한 길이가 1인 4분원이 있다 했을 때, 요렇게 됐다 했을 때, 지금 이 직선,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교점의 위치를 잡았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탄젠트 세타 되는 거잖아. 그치? 1분의 어쩌고 니까. 그러면 각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저 필요한 높이는 점점 길어질 거고, 그렇게 돼서 수직이 됐을 때, 90도가 됐을 때 교점이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없어. 로 생각해도 돼요. 정리.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외워야 될 거는 하나만 외워주세요. 누구? 요 한 줄이요. 사인은 그냥 외워주세요. 자, 특수각은 몇 도?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 순서로 5개예요. 오케이, 확인.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사인 A는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예요. 맞지 않아요? 2분의 루트 0이니까 얼마? 0이요. 2분의 루트 1이니까 얼마? 2분의 1이요. 2분의 루트 2니까 얼마?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니까 얼마? 2분의 2라서 그 값이 1이요. 여기 2분의 0, 1, 2, 3, 4요. 2분의 루트 0, 1, 2, 3, 4.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반대로요. 사인만 외우면 끝나요. 그죠? 사인만 외우면 끝나요. 확인돼요? 사인에 대한 정반대값. 0도일 때 90도일 때 같고요. 30도일 때 60도일 때 같고, 45도일 때 서로 같고, 60도일 때 30도, 90도일 때 0도. 값이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한 어머나. 자, 그 공통수학, 대수 쪽에서 가지고 오고 싶다는 그 공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탄젠트 값은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아까 되게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름아름 이거 안 지우고 있는데요. 요 길이, OB의 길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코사인 값이라면서요. AB의 길이가 뭐라 그랬죠? 사인 값이라면서요. 빗변이 1일 때.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구한다고? 밑변분의 높이. 즉, 뭐분의 뭐?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값이 탄젠트입니다. 봐봐.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입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입니다. 확인? 봐봐.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 즉 루트 3분의 1. 같은 값이니까 1. 1분의 루트 3이라 루트 3. 0분의 1 그딴 거 없다고. 그치? 이 정도는 안 할라 했다가 원하셔서.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 표 채워라 라고 할 때 외워야 되는 거 몇 줄? 한 줄. 사인만 외워. 어떻게든 사인만 외워.
그리고 나서 그걸 뒤집어서 써. 그 다음에 요걸 나눠. 사실 그 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같이 그려준 거고, 요 그림에서 이걸 이용해서 나는 찾아요. 나 아직도, 몇 년이야? 아직도 23년째 항상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라 그러면 난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저러고 있어요, 저. 이 그림 3개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로 C, S, T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얘기해 볼래? 이 중에서? 물어봐봐, 나한테. 뭐 예를 들어 뭐 코사인 몇 도야, 뭐 사인 몇 도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내가 바로바로 얘기해 줄게요. 사인 뭐? 40도 없어요. 되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특수강 얘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40도는 좀 어렵네요. 네. 아무거나 좀 해주실래요? 이 중에서? 2분의 1. 이 정도 속도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야, 사인 40도가 사인 45도가 얼마라고 했을 때 2분의 루트 2요.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 15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외워주시는 게 목표이고, 단지 지금 당장 표를 완성할 때의 팁은 저거라고요. 순서대로 적고, 거꾸로 적고, 저분의 저거, 저거분의 저거를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요 길이만 사람들이 따로 떼서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각도를 재요. 1도. 그럼 1도짜리인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놓고 밑변과 높이를 잽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 나오겠죠. 또 2도, 3도, 4도 해서 89도, 90도까지 길이를 다 재서 적어놨습니다. 어디에? 책 제일 맨 마지막에. 책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삼각비 표라고 되어 있는 제곱근 표처럼 삼각비 표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쓰나요? 아니요. 그냥 있다고요. 그냥 있구나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죠. 요것도 눈에 거슬리니까 이것도 그냥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것들도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12페이지에 있는 이그젬플부터 한번 후딱후딱 하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2-1번. 자, 이거를 바로바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식으로?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은 루트 3 이런 식으로요. 아직은 잘 안 되죠. 12페이지의 이그젬플 2-1번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을 하자면은, 아씨, 털면 털수록 더 지저분해지는데 어떡하지? 뭐가 문제지? 배로 수업한 것 같잖아. 난 손으로 수업했는데. 뭐야 이게. 마치 필기를 배에다 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얘들아, 여기 봐봐. 막 이러고서 수업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왜 이렇게 노래? 아주 미쳐버리겠네, 그냥. 자,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 루트 3 나온다. 2-1번은요. 탄젠트 30도 2-1번의 2번 이그젬플 2번 탄젠트 30도 얼마? 루트 3분의 1 유리화는 제일 마지막에 탄젠트 60도는 얼마? 루트 3 더하기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 2분의 3 사인 제곱 45도 자 사인 45도의 제곱. 사인 45도의 제곱. 사인 45도가 얼마? 2분의 루트 2의 제곱. 그죠? 더하기 코사인 45도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45도의 제곱이니까 얼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1 나오죠. 네, 1 나옵니다. 다음 4번에 코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30도, 사인 30도, 사인 30도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60도 루트 3. 그래서 2. 이게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3번, 4번 더 하셔야죠. 네, 인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라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즐겨요? 피할 수 없으면 최악이지. 단지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남성분 이제 군대 가실 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제일 최고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네, 안 가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안 가는 게 최고이듯이 결국에 여러분들 그래 공부하기 싫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해야지. 더 해야지. 이해가 안 되면.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 문턱이니까. 그럼 5번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1,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예, 루트 3분의 1.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또 답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길이 b를 이용해서 길이 b를 안다면 2-2번에 1번 아까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x의 값은 얼마? 3 루트 2. 길이 b로 그냥 퉁쳐서 진행해버리면 되죠.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3 루트 2. 그럼 지금 저 2번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 3대 2. 즉 몇 대 몇? 2대 루트 3. 그럼 x의 길이는 얼마?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30도인가요? 코사인 30도에 대해서 코사인 30도 값이 8분의 x이고 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x는 얼마가 되는구나? 4루트 3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길이 b로 퉁치자고요. 알고 있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예제 2번. 또 계산해 보시면요. 탄젠트, 사인 30도의 제곱 4분의 1에서 쭉 계산 한번 해 보시는 거 연습해 보시고 전 여기보다 뒤에 있는 거 한번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그젬플 3-1번이요. 이그젬플 3-1번 확인해 보셨나요?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사인 38도. 높이죠, 높이? 높이죠, 높이? 그러니까 사인 38도 숫자 써주세요. 얼마라고 쓸까요? 0.6157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코사인 38도 뭐라고? 밑변이요, 밑변. 그 밑변의 길이 얼마? 0.7880. 거기서 그걸 보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주로 삼각비 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4번원에서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를 더 많이 낼 거예요. 자, 5번, 탄젠트 38도. 그러면은 저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에서의 높이. 그죠? 그러니까 얼마? 0.7813. 밑에는 한번 채우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봐봐봐. 여러분들아. 45도보다 작을 때는
기준각이 45도보다 작을 때는 밑변이 길어, 높이가 길어? 그냥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45도보다 작을 때는 밑변이 길어, 높이가 길어? 밑변이 길어. 자,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 45도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이 커, 사인이 커?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물어본 질문이랑 똑같은 말이야. 밑변이 뭐라고? 코사인. 높이가 뭐라고? 사인. 그잖아.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물어본 게 뭐라고? 45도보다 작으면 밑변이 길어, 높이가 길어? 밑변이 길어. 자, 다시. 45도보다 작으면 코사인이 커, 사인이 커? 코사인이 커. 오케이? 그럼 45도보다 크면 코사인이 커, 사인이 커? 사인이 커. 그죠? 거기 그 표에다가 하실 수 있으면 요 정도는 추가적으로 표시해주면 좋아요. 반 잘라서 얘가 더 크다, 여기는 여기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3-1번. 예제 3-1번 다음 삼각비의 값 중에서 옳은 것은 몇 번? sin x 어디에요? (0.6이죠) 0.6이죠? 그죠? 자, 코사인 x는 얼마예요? x가 아래 거예요. 0.8이에요. 코사인 y는 얼마죠? 얘가 0.5예요. sin y는 얘가 0.9입니다. 다 바꿔주고 계신 거죠? 다 그 보기를 다 옳게 바꿔주고 계신 거죠? 원래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푸는 방법은 그거. 그래서 5번이 답이죠. 탄젠트 x의 값은 0.75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예제 3-2번이요. 마지막 아직 2개나 나왔네. 거의 다 끝났어요. 예제 3-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탄젠트 0은 0 맞아요. 탄젠트 45 1 맞고요. 코사인 0도 1 맞고요. 코사인 90도 0 맞습니다. 누가 틀렸죠? 다 값을 직접 넣어보세요. 탄젠트 60도가 얼마예요? 루트 3이요. 코사인 60도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2분의 1. 그럼 저거 보기 맞아 틀려? 틀려. 몇 번? 4번이 틀렸네요. 그죠? 이걸 외워야 하는 이유는 뭐 백날천날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지만 특수각은 진짜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써먹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절대로. 네. 다음 3-2번. 3-2번 했구나. 3-3번. 미안해요. 3-3번.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건 있는데 반대로 큰 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제일 큰 건 누구게? 탄젠트 몇 도를 넘어가면? 탄젠트 45보다 커지면 반드시 얘는 1보다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탄젠트 45도라는 값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1,1 되거든? 근데 그거보다 각이 커지게 되면은 아까 만나는 각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탄젠트 값이 더 커진다고요. 뭐보다? 1보다 커진다고요. 얘네 둘의 리미트는 어디가 제한이라고? 1이 제한이라고? 근데 얘는 제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탄젠트가 무조건 제일 커요. 자, 그럼 거기에서 탄젠트 몇 도 보여? 탄젠트 65도 보여? 거기 문제 보기에 3-3번 보기에 탄젠트 65도 보여? 그럼 탄젠트 65도가 제일 큰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은 누구야? 탄젠트 50도가 그 다음으로 크겠지. 확인돼?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없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큰 애는 누구게? 니은이요. 왜? 0도 아니면 90도를 그 다음으로 봐야겠지. 0도 아니면 90도를 봤을 때 코사인 0도라고 하는 애가 1을 차지하니까. 다음. 힘들어. 사인 45도, 코사인 25도, 사인 25도. 다시 뭐라고? 사인 45도, 사인 25도, 코사인 25도. 사인 45도가 기준이야. 가운데가 기준이잖아. 가운데가 기준이야. 가운데가 기준일 때 누가 더 커요? 코사인이 더 크죠. 이유는 몇 도보다? 45도보다 어떨 때? 작을 때. 45도보다 작을 때는 누가 더 크다? 코사인이 더 크다. 그래서 제일 그 다음 애가 이제 디귿. 그 다음 애가 이제 몇 도? 45도짜리인 리을. 제일 작은 애가 누구? 기억. 몇 번?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까 B1 교재 12번 유형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연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추후에 제가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끝나고 단톡방 만든 다음에 저거 사진 촬영, 영상 올려서 네, 같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시다. 잠시만요.